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힘이 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가 아마 그런 날이 주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7조 4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오늘 주가가 안 갑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런 개별 기업들의 호재나 실적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오늘 또 아침에 또 발표된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 1분기에 역성장을 했어요. 이러니까 우리 시장이나 경제가 진짜 지금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의심 같은 것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확인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심리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관세 피해를 덜 받으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그러면서 또 좀 쉬어가는 양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에 중요한 변곡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실적 데이터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도 나올 테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능가하게 중요하게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관세 리스크이겠죠. 네네.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덜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생각만큼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9시에 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고위 무역 협상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피해가 좀 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전략적인 협상 카드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오늘 또 현대차도 실적 발표하고 포스코도 실적 나오고요. HD 현대중공업그룹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은 뭘까요?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함께 싱크풀 분위기를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대선 정책 테마들이 최근에 계속 순환매에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웹툰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정책주나 한한령 해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은 오늘 조정을 좀 받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들이 생각보다 야금야금 올라왔었습니다. 꽤 많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조용히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아TI 같은 종목들이 한 6%, 7%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빠르게 이 대선 정책 테마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자금들이 빨리빨리 수익 보고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해서도 오늘 장 초반에는 퓨리오사 AI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가 다시 또 퓨리오사 AI가 보시는 것처럼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그런 돈이 웹툰 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탈탄소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 나왔던 탈탄소 오늘 또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또 페이스북 SNS에다가 여러 가지 환경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탈탄소 아니면 전선 이런 종목 업종들이 또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유통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들이 오늘 좀 좋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답니다.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는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오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주들이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테마성이긴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사업이나 뭔가 또 협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비만 업체, 비만 치료제 만드는 업체들도 조금씩의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이슈가 있는 좋은 임상 소식이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튀어오릅니다. 오늘 또 HK 이노엔이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임상 통과에 따른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상한가 가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좋은 이슈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CXL이 좋습니다. CXL 관련해서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CXL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XL 관련해서 고객사의 인증을 받았다. 퀄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다음으로 CXL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HBM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만 특히 오늘은 CXL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다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와 조선주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시장이 잘 안 가거나 잠잠할 때는 조선방산만 가는 그런 시장의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드는데 반면에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 이런 것들은 다시 상승 탄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SK하이닉스의 실적 많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진짜 7조가 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7조 넘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조를 넘긴 것도 아니고 그냥 훌쩍 넘겼습니다. 7조 4,405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가 넘게 150%가 넘게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1분기 매출도 17조 원이 넘었습니다. 17조 6,3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 일단은 1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이 나왔다. HBM에 대한 러브콜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DDR5 쪽에서도 좋은 매출이 있었다라고 지금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3, 2, 12단 그리고 DDR5 같은 고부가가치 관련된 칩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4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점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역대 두 번째로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좋을 것이다. SK하이닉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HBM의 성장 2배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HBM3 12단이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칩 판매가 올해도 더 잘 될 것이다. 기대를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 관세와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1분기에 다른 뭐 글로벌 업체들이 빨리 미리 선주문을 하고 많이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칩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SK하이닉스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SK하이닉스 실적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에도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 높은 영업이익,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0.5% 정도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매도의 흐름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HBM3E라고 해서 5세대 제품입니다. 그 TC 본더 시장의 사실상 점유율을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실 겁니다. 오늘 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8,500원 선 보이고 있고 새롭게 나타난 HBM용 관련해가지고 하나비전 여기는 이제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죠. 1% 상승하면서 53,200원으로 오늘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의 명함을 살짝 엇갈린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2 나노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프로브 카드 그 부분을 이제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한다라는 그런 제품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2 나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SK 하이닉스 발 HBM용 퀄 테스트에서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관돼서 6.7% 강세 6,99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공급하는 오킨스 전자가 오늘 상승 탄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뭐 상승폭은 장중 고점에서는 약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7.5%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21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실적 발표 난 이후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 SK하이닉스 연관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뛴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옵니다. 트럼프가 직접 오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오늘 밤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관세 협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트럼프의 말을 또 주목해야 하는 하루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기자들과의 또 문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중국에 관련해서 관세 어느 정도 낮춰줄 건가요? 언제 이야기가 나오나요? 라는 식으로 계속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90여 개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훌륭한 거래가들이 나올 것인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2, 3주 안에 대중국 관세율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에는 중국의 관세가 어느 정도로 낮춰질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지난번에는 관세를 좀 낮춰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또 얘기해줬잖아요. 2, 3주 안이라는 그런 시기를 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국 관세를 낮춰줄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네라고 기대가 되면서 간밤에 뉴욕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2%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이틀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잘 갔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때리는 관세가 145% 있는데 이거보다 많이 낮춰주면서 관세가 한 50에서 60%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이거 면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더 그런 안개들이 걷히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관세 협상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관세 협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10개 기업의 CEO나 총수들과 만날 자리를 아마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 초청했듯이 이번에는 그 반대로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서 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 또 유통주가 오늘 또 잘 가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주들은 또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관세 관련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0.5% 정도 하락하는데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한 50만 주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주가가 55,3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빠져요. 한 1.3% 하락합니다. 현재 주가가 187,600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불확실성 플러스 관세 불확실성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누적해서 주가의 그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해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의 그 신규 리포트를 내놓기로 했지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8만 원 선이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앞서서 이제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정용진 회장 관련주 3개를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입니다. 11% 넘는 급등세, 오늘 장중에는 2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고 상승 탄력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신세계 INC 유통 관련주로서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이 괜찮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주가는 13,67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0% 주가가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유를 보면은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반사 이익이죠. 당연히 이제 홈플러스 이슈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흐름이 괜찮았고 오늘은 2% 상승하면서 88,300원 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세계 역시 3% 가까운 상승세로 153,9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신세계 관련주 그 개별 모멘텀에 의한 상승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되네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한번 또 볼 텐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좋은 소식들을 연이어서 다 각기 다른 회사들이 좋은 소식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주가가 바로 반응하면서 상한가를 간다거나 10% 넘게 상승한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저희가 좀 느끼게 되죠. 자, 오늘은 HK 이노엔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HK 이노엔의 위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치료제 K-캡, 이 K-캡이 미국의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HK 이노엔이 미국의 세벨라라는 파트너사와 함께 지금 K-캡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2건의 미국의 임상 3상 탑라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HK 이노엔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GL팜텍도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GL팜텍은 이 안구 건조증 신약 레코플라본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이야기 많잖아요.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약물 유지 기간이 7일까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 시카고에서 AACR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스코가 열리죠. 이런 제약바이오 이벤트들도 계속 줄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좋은 소식을 발표할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잘 골라놓고 미리 선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HK 이노엔이 상한가 간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보면 48,9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견고하고요. 27,00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GL팜텍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 장중 상한가 갔습니다만 상한가 풀렸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는 쳤고요. 현재는 9.8% 상승하면서 1,56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기업 어떻게 바이오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장 전에 임상 쪽 그러기 성공한 온코니 테라피틱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1% 상승하면서 26,4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는 임상 성공 이슈 이런 거만 나오면 큰 폭으로 뛰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 잘 반영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오온 라이브 오온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좀 아쉽게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시장에서 읽히는 바로는 1분기 역성장 쇼크에 하락 전환됐다라는 흐름들은 있는데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이데일리 오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 분석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출발은 그래도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줘서 트럼프 또 여기엔 또 안도가 붙었네요. 또 언제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네. 근데 플러스 점수는 안고 시작했는데 일단 뉴욕 증시부터 봐주시죠. 어떻게 네. 봤습니까? 예. 말 그대로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입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말 그대로 그저께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간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매기업 대표들과 이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매기업 대표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경고를 했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 지금 성나 있는 미국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이 관세 전쟁에서 이 관세를 지금 245%까지 올라왔던 것을 다시 50%대로 낮출 수 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이 시장이 좌우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저까지만 해도 이 제롬 파월, 이 염준 의장, 우리나라 치면 이제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자 같은 분인데요. 네. 그 사람을 해임하겠다고, 그때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 그것은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이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관여해서 바꾸겠다는 건데, 그리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연준이 이 주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그 월가는 어디까지나 이 제롬 파월 쪽을 손을 들어준 것이고, 트럼프도 결국은 한 발을 뺐죠. 이 해임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해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전체적인 시장이 트럼프 입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말 그대로 오늘 저녁 때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지금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정권 교체 시에 민심이 아무튼 그쪽에서는 전 정권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잘 살려야지 중간 선거도 뭐 괜찮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인플레는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자꾸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파월을 압박하는 거고 이런 신경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 상황. 이런 쪽에서 간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도의 흐름은 좀 줬다. 그렇죠. 예, 하지만 또 계속 좀 봐야 되는 이슈이고요. 변덕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9시 워싱턴 DC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데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덕수 대행은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수는 또 코앞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미 무역자를 작년까지 한 500억 달러 좀 예, 봤습니다. 예. 물론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게 한 200억 달러 정도 봤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이 투자한 분야까지 이게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한 500억 달러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500억 달러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할 것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예전에 뭐 30개월 쇠고기니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거기다가 주한미군 주둔비까지 들고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뭐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됐든 간에 오늘 저녁 때 이 협상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서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처음 인사를 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략적인 말들을 갖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세 협정을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가져갈 것인지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쌀파동이 났습니다. 그 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거를 미국에 이 칼로스 같은 미국 쌀을 수입해서 이거를 뭐 더 수입을 하는 쪽에서 뭐 대미 무역자를 좀 줄여보겠다는지만 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대미 무역자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무역자가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데서 우리가 무역자를 더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GDP가 발표됐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경제가 역성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도 별로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이번에 12조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요. 이 정도로 찔끔하는 추경이라면 시장에 별 영향이 없죠. 말 그대로 좀 대규모로 과감하게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다음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빨리 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세금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20원대에서 3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들고 가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1,429원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는 일단 나오는 거고요. 약간 수급 적용에서는 약한 흐름들 좀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는요. 그래도 빅테크들 이틀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는 오늘 반영되지 못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분석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발표한 이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이게 그 7조 4천억이니까요. 그 삼성전자가 6조 6천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뜻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전체 생산 공장의 그 40% 정도, 생산 물량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40% 물량을 제대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실적이 회복되는 게 어느 정도 그 상단이 막혀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다음 분기,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실적 이렇게 1분기 때 좋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 쪽도 그렇고 다른 뭐 특히 이제 조기 대선에 관련해서 대선 이 공약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K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보실 때는 지금 대선 공약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K 컨텐츠나 또 태양광, 그다음에 이런 전선주 같은 게 전력망을 새로 이제 확충하는 거죠.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뭐 중단한다든가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서로 순환매를 이루고 있다는 걸 잘 보시면서 이 순환매를 제대로 타셔야지 이거로 거꾸로 타시면 원금 제대로 박살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 대응하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네요. 좀 까다로운 시장인데 그 맥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섹터별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마켓나우 2부 처음 할 때 주요 이슈, 테마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신 것들 그 검색 순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CXL 반도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장비, 뭐 SK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는 뭐 차익실현 매물 나왔지만 그와 관련된 또 검사 장비, 기술 이런 것도 오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 보면은 좀 괜찮을지 아이디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연초에 1월 달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시면 CES 2025에 그 SKC가 최초로 올 상반기 중에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겠다고 이제 샘플을 그 CES 전 시장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SKC가 세계 최초로 우리가 유리기판을 만들고 그 유리기판이 다음번 엔비디아의 다음번 AI 가속기에 이게 채용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엔비디아와 접촉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회장 젠스랑 회장을 만나고 와서 그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 있죠. 팔고 왔어. 이 한마디가 농담처럼 한 것이지만 이게 실제로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유리기판이 상반기 중에 미국에 있는 공장인데 이제 이 SKC의 계열사의 미국 공장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양산을 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리기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I 가속기의 가장 큰 문제인 발열 문제, 이거를 해결하면서도 전력량을 훨씬 더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은 이 AI 가속기의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더 많은 연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양산을 어느 기업이 먼저 태우냐에 따라서 시장 선점하는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SK가 우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와 LG이녹스도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승질 급한 삼성전자 못 기다리죠.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기를 제끼고 자기가 삼성전자는 직접 이 유리기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안달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도 중국 쪽하고의 거래를 미국에서 딴지를 걸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좀 엔비디아도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을 빨리 만들어서 HBM에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술이 하나의 발전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 연구원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 직원들이 그렇긴 하지만 SKC가 먼저 투자를 했고 그 양산이라는 것은 수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SKC가 먼저 달성을 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쪽은 먼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지금 SKC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상반기 중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양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유리기판 가공용 TGV 기술을 개발한 회사고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한 이 공장이 어디냐면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하면 또 요즘 수도 천도 관련해서 많이 유명해진 거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고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주로 거래하는 회사인데요. 램 테크놀로지가 유리기판 사업 진출하는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유리기판 제조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 잘 보시면 충분히 이쪽 그 유리기판 쪽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뭐 SKC나 JNTC나 뭐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잖아요. 앞으로의 수율 그런 부분들이 향상되면서 차세대 기판으로 반도체 쪽에 좀 명성을 계속 찾을 그런 종목들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AI의 급격한 그렇죠. 변화나 혁신 이런 부분들 더 가속화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연장성에서 투자 꿈나무의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섹터는 또 뭘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네. 이 유리기판이 발열 문제를 잡는 거라면 예. 이게 말 그대로 소재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CXL 반도체라는 건데 이거는 이 반도체의 배치를 변화시켜서 이제 이 발열 문제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HBM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 예. 기존에 작년에 굉장히 SKC가 지금 실제 이렇게 좋아진 게 이 HBM 반도체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HBM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D램을 적층 쌓아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수직으로. 그런데 이 CXL 반도체는 이 D램을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GPU나 CPU나 이것들이 AI 가속기로서 역할을 하면서 연산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D램이 필요한데요. 그 D램을 다른 쪽에 흩어져 있던 D램들이 여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기술이고 그래서 CS 반도체가 이게 실제로 양산이 되고 실제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되는 건 내년 정도로 생각되는데 일단 하반기 중에는 CXL이 양산이 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CXL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1.0 버전과 1.1, 그다음에 2.0 버전과 2.1까지는 일단 이 CXL을 구현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3.0부터는 말 그대로 양산을 해서 실제 AI 가속기에 투입이 돼서 이게 실제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3.0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3.0에 대한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이 3.0에 대한 검사 장비나 각종 소재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함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 하반기 삼성전자 쪽에서도 올 하반기에 이 완성을 하고 내년에 양산을 할 거다. 이게 지난 1월 달보다는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CXL 반도체가 이 하반기 중에 완성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산을 타게 되면 지금 여기에 R&D에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네오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이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네오셈도 이 삼성전자의 CXL 검사 장비를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양산 라인에 들어갈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엑스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업체 역시 또 CXL 메모리 테스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역시 삼성전자의 협력사고요. TLB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덕전자에 떨어져 나온 PCB 만드는 업체인데 이 TLB가 CXL 2.0까지는 PCB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CXL이라는 반도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PCB를 만들어냈고 그 PCB가 2.0까지는 완성이 돼서 검증이 된 상태인데 이제 3.0을 올 하반기에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TLB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양쪽 다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면에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머니라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CXL 기반 D램 양산을 마무리했다, 준비를 본격 양산을 준비를 마쳤다 이런 흐름 나오고 제2의 HBM 그쵸, 이런 얘기가 그쵸.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약주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박근혜님. 아까 말씀드렸던 SKC입니다. SKC는 이게 예. 대기업이고 이게 가장 대장주기 때문에 유리기판 대장주. 그렇죠. 유리기판 들어갈 때 이런 새로운 섹터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먼저 보는 겁니다. 대장주를 보고 여기에 투자를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SK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SK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회사고 이 회사가 유리기판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SKC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매수가를 10만 원을 딱 해드렸는데 이게 벌써 떠버렸네요. 네. 떠버렸고 물론 이건 약간 좀 조중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왜냐하면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SKC가 이 회사, 그러니까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에서도 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SKC에 대해서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10만 원을 좀 높여서 10만 4천 원까지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만 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유리기판이 양산을 탔을 때는 실제 실적이 찍힙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손절가는 일단
그 10만 원에서 그 한 9만 원 정도로 한 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좀 잡아두시고 이 SKC에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SKC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9만 원 라인 꼭 잘 참고해 보시고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최대 145% 관세율에 대해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2, 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며 그 관세는 중국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에 이어 인하 가능성과 시점까지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과의 직접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가 계절적 비수기에도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HBM3E 12단의 판매 확대 등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조 7,542억 원을 10.2% 상회했다. 매출은 17조 6,39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다. 순이익은 8조 1,082억 원으로 323% 늘었다.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AI 개발 경쟁과 재고 축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맞춰 HBM3E 12단,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낙폭은 조금 더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0.4%, 그래도 2,500선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725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내려와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은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 수준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04%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그래도 2% 갭상승을 했는데 오늘 홍콩 항생지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서 일단 중국 쪽도 미국의 상황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그래도 미국 시장 따라서 1% 가까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쉬어갑니다. 최근에 어쨌든 잘 버텨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6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때마침 대표님 나오시니까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왜 저는 반도체에서 못 벗어날까요? 그러게요. 네. 목요일 날 주로 이렇게 실적을 많이 발표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현대차도 있고, 네, 현대차 실적도 조선 있는데. 쪽도 있을 텐데 네. 왜 하이닉스의 발목이 잡혀 있는지 감사합니다. 많이 예. 궁금하니까요, SK하이닉스 실적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이 좋습니다.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분석을 해볼까요? 어쨌든
영업이익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속보 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7조 4,4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덜 나오길 바랬습니다. 왜요? 예, 많이 나와봐야 이런 장분위기 쪽에서 아. 오히려 예, 반응이 안 나오니까. 세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최근에 실적 볼까요? 일단 어제 실적 발표 잘 나왔던 삼성바이오. 네네. 네, 실적 그 정도 예상치보다 한 20%인가 넘게 네, 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러죠?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 2.5%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위기. 또 그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그쵸. 아, 그쵸. 예, 이게 무슨 10% 빠질 실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잘했는데 그게 약간 그런 뉘앙스죠. 관세 전에 약간 뭔가 막 땡기는 분위기. 네. 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관세 전에 약간 조금 몰아쳤던 선주문 받았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온 거는 오히려 2분기 때는 공백이 나올 수 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조금 서글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들이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컨퍼런스 콜 했는데 SK하이닉스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어요. 네. 지금 관세 대비해서 수요가 몰렸다. 네. 1분기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다. 물론 뭐 고부가 같이 뭐 HBM3E나 DDR5 뭐 많이 팔렸는데 결국에 그걸 지금 관세 전에 미리미리 땡긴 숫자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아닌 경우 만약에 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건 뭐 워낙 긴 그렇죠. 어떤 수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덜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 네.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주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들은 네. 1분기에 실적 잘 나왔다고 웃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7조 4천억이면 어제 보니까 또 그 뭐 SNS에서 막 돌아다니기를 7조 초반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7조 넘을까 말까 막 그랬는데 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4분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4분기가 8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8조가 나왔던 거는 이제 전에는 앞으로는 다시 못 볼 실적 그러면서 네. 아마 뭐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는 뭐 전 상저하고 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상반기 쪽엔 거의 이제 1분기나 2분기 때 6조 대 중반 정도 나오게 되면 잘 나온다. 그쵸. 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1조 가까이 더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잘한 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박수를 치지 못하는 게 너무 나왔다.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시장도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한 이틀 동안 좀 달리다 보니까 네. 경계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추세 전환해서 다시 쫙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고 네. 게다가 또 하닉스와 연관되는 가장 큰 핵심은 AI입니다. 그렇죠. 예, AI와 한 몸으로 보고 있는 엔비디아, TSMC 이런 쪽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중요하겠죠. 고객사들이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메타나 뭐 이런 AI를 통해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요즘에 톤이 약간 좀 살짝 그러니까요. 갈라집니다. 살짝 이제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다 그렇죠. 빼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씩 너무 과잉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는 추세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관세 여파 때문에 그들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유럽에서 1조 과징금 받는 얘기, 네, 애플이나 그렇죠. 알파벳 또 그런 쪽으로 얘기 나오게 되면 이거 잠깐 벌금 내야 될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쪼개가지고 투자를 더 강하게 한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 사정도 트럼프발 매크로가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현상 쪽에서 특히 이번에 아마 메타 같은 경우나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광고 매출에 대한 실적입니다. 광고 매출이요? 광고 매출이요. 왜냐면 일단 광고 매출은 일단 지금 지금 테무나 아니면 또 그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알리테무, 알리테무나 이쪽에서 계속 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런 온라인 쪽에서 그 광고를 네, 그쵸, 줬던 그쵸. 광고주입니다. 네네. 이거 딱 끊었습니다 이번에. 딱 끊었고 기업들이 어떤 경기가 좀 불투명해지고 안 좋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끊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비입니다. 그럼 그 광고비가 위축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노출돼서 메타나 알파벳 쪽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앞으로 2분기도 생각보다 광고 쪽은 꺾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캐시카우거든요. 네. 그러면 돌아가는 현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못 들어온다 그러면 KPX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런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하게 이번 실적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돌고 돌아 그거는 결국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서 투자가 그들이 많이 했었을 때 수혜를 받는 저희 네. 반도체 이쪽들은 약간 좀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도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뭐 주가 그대로 오늘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상승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1.3% 가까이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제로 그러면 진짜 HBM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뭐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미리 땡긴 이연 수요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관세가 없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도 상황 쪽에서 미리미리 땡기는 수요도 있는데 그 중에서 HBM도 같이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될 걸로 추정하고 있죠. 네. 뭐 일단 SK하이닉스는 HBM 잘해서 그거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아주 좀 장사 잘할 회사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1B, 그러니까 공정상에서 1A, 1B, 1C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네. 그중에서 B 쪽에서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릴 거로 봅니다. 그게 HBM 3E 쪽으로 들어가는 네네네.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한 월 11만 장 네.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 보면은 거의 만약에 풀 캐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132만 장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130만 장 쪽에서 연간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한 15만에서 16만 장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캐파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건 현실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기존에 보다는 총 이제 내년까지 했었을 때 또 라인들 확장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청주라든가 이천 쪽에 라인들을 확장해서 기존에 그냥 일반 D램 쪽으로 들어갈 거를 이거를 아니다 HBM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라인을. 쪽에서 예, 그래서 D램과 거기서 패키징하는 HBM까지를 더 강화를 시키는 네네.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업사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작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HBM 쪽은 매출이 2배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한 자신감은 이번에 또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요 과정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 북트아웃 됐어요. 지금 네네네. 예, 엔비디아 쪽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변화들은 크게 없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D램 쪽들, 그 D램이나 랜드 가지고도 또 네. 실적에 영향성은 미치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어떤 실적 베이스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일정하게 바텀 라인은 만들어 놨겠죠. 거기서 추가적인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쪽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 분위기는 여기서 또 계속 강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게 매크로 환경이나 미국의 또 네. 그분의 이입, 네,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보다는 센티가 더 좀 중요한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HBM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 뭐 영업이익률 지금 42%까지 올라왔어요. 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데 또 근데 그 다음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어제 또 CXL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CXL 쪽으로도 지금 뭐 고객 인증 완료했다. DDR5 D램 모듈 뭐 고객 인증을 받았다는데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가 네. HBM 다음에 이 CXL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뭔 차이입니까, 근데 CXL과 HBM? CXL은 이제 또 하나의 링크를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원활하게 또 메모리 쪽에서의 원활한 데이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네네. 쪽에 대해서 만든 하나의 또 영어까지 얘기 드릴까요? 컴퓨트 예, 익스프레스 링크. 링크. 예, 네. 제가 그게 답니다. 자세한 거 그림 보고 이렇게 해야 또 이제 아, 이해가 그쵸, 되는 그쵸. 쪽이죠. 네. 근데 CXL 같은 경우도 오전에 아침에 시작할 땐 강했습니다 주가들이. 네네. 근데 이렇게 쭉 다 딱 밀리는 빠지고 얘기는 있네요. 네. 일단 CXL 관련된 쪽에서 제가 기대감이 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CXL은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급자가 있고 이제 이거 공급하는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을의 입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을 해야 제가 HBM을 납품하다 납품하는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면 갑이 쓴다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을은 CXL 이렇게 딱 준비돼 있으니까 계속 성과 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곱빼기도 한 지금은 일단 좋은 거 알겠는데 일단은 그거 말고 우리 쏙 개무를 할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핀트는 쏙캠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희 메모리 업체들은 표준 규격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글로벌 쪽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메모리 쪽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요. 그럼 어제 말한 이 고객 인증 완료, 이 고객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고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다가 우리 테스트해봤더니 쓰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고객 인증은 됐고 뭐 근데 실제로 쓰겠다는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그죠? 그럼 그다음 중에 발주가 나와야죠. 그쵸. 아 네. 이거 쓰니까 좋은데 그럼 한 10만 장 생각 한번 하면 해볼게. 예 10만 장 하면 줘봐라고 하는데 잠깐만 밥 좀 먹고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나올지 뭐 1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발주와 함께 그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야 그러면 드디어 됐다. 그러면 이제 장비 늘리고 거기서 또 웨이퍼와 함께 또 맞추는 과정들 계속 또 나오겠죠. 네네.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되면 일단 먼저 좀 약간 설레발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계속 이랬어요. CXL 가지고는 그쵸. 네. 계속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다 빠지고, 빠지고. 한 서너 번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그를 먼저 우리가 주도를 하는 섹터는 아니다. 네. 그런 쪽을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CXL은 어쨌든 그러면은 뭐 빅테크,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같은 쪽에서 CXL도 한번 써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멘텀, SK 하이닉스 자체의 모멘텀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쵸, 예. 아직까지 뭐 CXL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갈 거다라고는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지금 1분기에 미리 땡기는 수요들이 많아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 근데 2분기, 3분기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거품이 많이 껴있던 게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걸 좀 뭔가 보완하는 모멘텀이 있어야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레거시 쪽은 그래도 요즘 분위기 좀 좋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좀 만약에 체크하는 게 이제 저희가 뭐 해당 업체들의 재고가 얼마인지 또 이제 어떻게 얼만큼 잘 나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네네. 그걸 모든 걸 반영하는 P와 Q의 합인 일단 가격을 보는 거죠. 메모리 네네네. 반도체 가격. 예, 그걸 봤을 때 여전히 스팟 가격 보게 되면 매일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의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선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만약에 이제 반도체 관세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의약품과 반도체 쪽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거 나오는 순간 아이고 우리 재고 싼 게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관세액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딱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 이제 재고 싼 거 있으니까 이제 주문 그만해 라고 하면 이제 뚝 빠지겠죠. 그쵸.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어제 또 어제죠. 예, 어제 따끈따끈하게 네. 그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누구죠? 모건 스탠리 형님들이요. 예. 네. 뭐랍니까, 모건 스탠리는? 예, 약간 좀 저희가 긴장될 때마다 네. 윈터가 왔다가 그러니까 봄이 왔다가 봄이 뭐 봄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뭐 계곡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예, 계곡을 넘었더니 네. 계곡을 넘자마자 막 뭐가 보이냐? 또 있어요, 계곡? 아이스버그가 보인답니다. 그래요? 무슨 빙벽이 보인다거나 빙산인가 뭐 또 하여튼간. 입장이 안 좋아졌네요. 네, 부정적인 리포트 어제 딱 보여줘 놓고 아. 네, 이분들은 변할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게요. 리포트도 그랬었어요. 네네. 일단 메모리 가격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하향 사이클에서 그나마 좀 턴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사이클 보다 보니까 이제 관세부터 뭐 다 쓰는 얘기들 쭉 얘기를 하면서 일단 2분기 이후부터는 네. 절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스버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를 조심하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는 열어놨어요. 오히려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개발하고 자기네가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괜찮다. 하지만 전반적인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딱 또 명시해놨네요. 예. 그래요? 잘 틀려요 그들도 잘 틀리지만 그렇죠. 예 맨날 뭐 좀 움직여 볼까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떡 나오게 되면 짜증이 나는 그들이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픽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래놓고 가장 선호하는 종목 이거는 탑픽은? 삼성전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AI 쪽보다는 메모리 쪽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딱 거네요. 그런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레거시 쪽과 함께 그쪽에 약간 이게 너무 좋아서 사는 것보다 네. 방어적인 쪽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제일 방어적인 체력들이 될 거 아니냐 한쪽이고 거기다 목표가가 바뀌었나 봤더니 목표가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목표가 예전에 7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긴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아마 저희가 제일 체크해야 될 거는 미국 쪽에서
이제 얼마큼 AI 인프라가 안정되고 거기서 기업들 실적들이 큰 변화가 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캐펙스 투자 이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실적 숫자로만 1분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반도체만 따지면 영업이 거의 2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K 네. 하이닉스가. 근데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다시 또 메모리 쪽으로 봐야 되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 최근에 또 그 HBM에 지금 엄청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아직까지는 비중이 되게 작지만 네.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면서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낙점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BM3 12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쪽인 거고 게다가 이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마이크론이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 약간 네. 점유율청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는 올해 다 끝났고 네네네. 내년 같은 경우도 거의 중반대까지 끝난 모습들인데 네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HBM4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아, 예.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납품한 단가 물론 이제 거의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았을 때 약간 이제 지금까지는 수요가 더 높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급이 딸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들이 그렇죠. 지금 약간 이제 수요가 그만큼 타이트하지 않은데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변화 쪽으로는 그렇게 예전만큼의 좋은 값을 못 받는다.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율 싸움보다 중요한 게 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주의해야 거죠. 할 거다. 마켓 쉐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의 크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직 격차가 격차가 크니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HBM4는 네.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4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오겠죠. HBM4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아직 뭐 언제 클 테스트가 들어가서 납품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유력한 공급자는 하이닉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HBM4에 대해서 클 테스트 받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HBM4 싸움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군요. 그렇게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어쨌든 관세 때문에 부담도 있고 말씀해주신 그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론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러면서 17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즘 엔비디아 주가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100달러 그저께 하락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회복은 하긴 했는데 예전만큼 드라마틱한 엔비디아 주가 안 나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일까요? SK하이닉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예, 무슨 네.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긴 그러니까요. 하지만요. 네. 예.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급하게 빠져서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네네. 바로 쳐올리는 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추세가 하향이에요. 그런 게 문제죠. 네. 예, 그렇게 됐다가 이제 여기는 지금 벌써 쌍고가 비슷하게 해서 한 110달러대 중반대는 좀 어렵다는 거 보여줬었죠. 네. 그럼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구간들이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를 못 잡고 혹시나 지금 거래량은 또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서 툭 밀리거나 아니면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관세 없어 아니면 다 예전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는 네. 이제 점점 더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들 입장 쪽으로도 좀 보수적인 쪽으로 KPX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예전만큼은 살아나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단계입니다. 110달러대 한 중반대를 돌파하든가 네. 아니면은 또 다시 지난번 저점대 90달러대 초반대를 다시 터치하든가. 찍고. 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보는 입장 쪽에서도 같이 볼까요? 지금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딱 요 자리 있죠. 네. 이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요 자리까지 딱 들어오고 그냥 밀려버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역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혹시나 18만 한 19만 원대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던 것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무리해서 막 하이닉스 막 그러게요. 모아가자 지금부터 돼가자 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적정 비중만 갖고 네. 혹시나 아까 엔비디아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똑같이 17만 원대 밑에 또 들어옵니다. 이런 쪽에 자리 봤었을 때 그때 다시 또 가격을 보고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겠죠. 네. 자, 어쨌든 18만 원 선은 저항선으로 딱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네요.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의 이제 밑에 단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뭐 한미반도체나 네. 하나비전이나 뭐 이런 소부장 SK하이닉스 계열의 종목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보고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네, 요즘은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강하죠. 네네. 네, 나 이제 이거 못 참겠어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습니다. 네. 또 이제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다, 아니다, 한화비전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는 뭐 그냥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낙폭 과대 대비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일단 1차 저항선 돌파를 했고요. 2차로 다음의 저항선 9만 1,000원대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약간 힘을 잃는다. 그러면은 바로 또 한화비전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자리는 또 약간 눌림목이 거의 또 완성돼 나가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속 게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미반도체가 강하다 그러면 오케이 그 인정.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한화비전에 혹시나 실적 나왔는데 역시나 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네네. 시작했다. 그러면 하이닉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한미반도체 빠지고 하나비전 올라가겠죠. 이런 식에 대한 접근으로 보시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한미반도체는 지금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비중을 줄이는 자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하나비전 자리 또 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 뭐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것들이 불확실하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HBM 잘 팔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 추세 자체, 시장의 분위기 자체에 지금 눌려 있다 보니까 트럼프에 눌려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장 SK하이닉스가 실적만큼의 주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어느 정도 또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SK하이닉스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극에 달한 유연성. 밀당의 제왕 트럼프가 밀면 빠지고 당기면 오른다. HK 이노엔 K캡 미국 임상 3상 성공적 소식의 급등세입니다. 자,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트럼프의 그 특유 제스처 있죠. 플렉서빌리티 하면서 그 나는 유연성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다.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장은 그것을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파월을 밀어내면 장은 빠지고 땡기면 장은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저께는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파월을 약간 땡기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렇죠. 장이 오르고 그렇죠. 밀어내면 내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거를 트럼프는 플렉서빌리티라는 계속 그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게 유연성을 발휘해야지 그 벽을 통과하는데 벽을 부시고 통과하는 방법 말고도 벽이 안 부서지면 벽을 넘거나 벽 아래로 땅을 파서 가거나 벽을 돌아가거나 해야 된다. 이런 예시를 기자에게 들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트럼프의 유연성이 극에 달하니까 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면 위로 변동성이 나오면 좋죠. 자, 어저께는 위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쌍바닥이 지금 뭔가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쌍바닥이 나오잖아요. 짝꿍댕이, 그렇죠? 여기 엉덩이보다 여기가 올라간 엉덩이여야 되고 이게 W자 이런 게 나오면서 21선 돌파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상승의 어떤 전환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한 번만 여기서 더 치고 오르면 그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앞에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땡겨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파월에게 한 발 더 다가서면 이제 여기서 W자가 완성이 되는 그림인데 만약에 또 밀당을 한다고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진핑하고 파월을 밀어내면은 이게 한 번에 다시 쌍봉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 모든 게 지금 트럼프한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이걸 알 수 있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관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이 차트를 만든다는 게 또 미국 증시를 만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증시를 더군다나 미국처럼 거대한 증시를 이걸 움직인다는 게 조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증시를 진짜 조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정말 트럼프의 입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참 이 이동평균선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마치 막 트럼프가 크레파스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운명이에요. 물론 미스터 마켓이 그런 모든 거를 포용하고 함유해가지고 이걸 그리고 있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트럼프의 입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미국 대통령이고 대단하다고 해서 미국 증시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일단 보이긴 해요. 그건 팩트예요. 자, 뒤로 가볼게요. 다우가 뭐가 올랐나 볼까요? 보잉이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인데 많이 감소했어요. 적자가 많이 감소해서 6% 급등 나왔고 아마존도 4.28 급등, 엔비디아 3.8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좋았고요. 세일스포스, 애플 쭉 올랐고, 네, 뭐 10위까지도 다 올랐네요. 골드만삭스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JP모건, 그 금융주, 뭐 항공주, 그 IT, 그쵸, 소프트웨어 다 올랐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보잉이 눈에 띄었다. 자, 나스닥은 21선을 돌파를 했네요. 그쵸? 나스닥 21선 돌파했어요. 자, 여기서도 트럼프가 한 번만 땡겨주면, 그쵸? 한 번만 적들에게 다가서면, 이거 쌍바닥 완성되면서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림은 정말 만들어 놨는데요, 진짜. 그쵸? 완성 딱 저만 한번 찍어놓으면 됩니다. 활용정점. 과연 나올까? 궁금합니다.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종목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게 13.71% 오른 그레일. 이게 그 피 한 방울로 이제 암을 진단하고 이런 회사들. 우리가 요즘에 너무 엔비디아 막 팔란티어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IT에 지금 다 빠져 있는데 나스닥이란 건 원래 실리콘밸리의 IT와 BT, 그쵸? 바이오테크 같이 합쳐진 거잖아요. 어제 오랜만에 바이오테크 종목, 그레일 종목이 1등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지난해에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팔란티어가 요게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그 종목이죠. 지금 페이팔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 팔란티어 수장도 맡고 있고 앨런 머스크 막 거기서 페이팔에서 한몫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100를 다시 또 돌파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몽고DB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회사죠. DB니까.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 반도체 그 설계 회사고요. 아플로빈, 인텔, 테슬라 이렇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5%대 지금 올랐네요. 테슬라도 나스닥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가장 항상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S&P 500을 그냥 내놓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라. 그렇죠? 대표적인 그 안정적인 지수죠. 자, 이것도 21선을 살짝 갔다가 종가는 21선 살짝 아래서 끝났네요. 자, 요것도 지금 W자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은 이제 500개 대표 종목 있는데, 자, 여기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게 시가총액이 이 순서대로죠.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버크셔, 알파벳,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 그러니까 10위 안에 보면은, 그쵸. 거의 이 서학계의 분들이 사랑하시는 게 바로 이 S&P 500의 상위 종목들이에요. 그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거 가장 많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0위 안이랑 거의 이게 유사합니다. 지금. 그렇죠? 저기 거의 일치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을 일단 뚫었다가 장 마감 때 조금 내려갔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 중에는
자, 7.64 오른 게 제일 많이 올랐네, 이게. 예, 코이어런트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 저 아까 나스닥 100에도 있었죠. 인텔, 그다음에 마콤, 램리서치 이런 순이고요. 5%까지 하죠. 온토 이노베이션까지가 5%가 넘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21선을 훨씬 올라갔다. 야, 독일이 일단 한 발 더 앞서가네요, 또. 그렇죠? 독일 증시가 지금 밑에서 반등도 앞서갑니다. 미국 4대 지수는 21선을 터치를 했는데 완전 장악은 못했는데 얘는 그냥 갭 상승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W자예요. 자, 이게 W자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W자죠. 이게 거의 이제 굽힌 게 안 보일 정도의 W자여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W자가 보일 정도면 더 약한 거고 이건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강한 거잖아요. 독일이 확실히 강하죠. 각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SAP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무려 7.56% 올랐습니다. 이 독일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이거 소프트웨어 종목이죠. 이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그 소프트웨어 제공해주는 그 회사가 이 미국에도 ADR로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적이 좋아서 미국 시장에서도 ADR이 이게 7%가량 올랐어요. 독일 본토에서도 지금 거의 8%가량 올랐죠. 그래서 하드캐리한 겁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브라질은 21선 돌파하고 완전 저기 전고점까지 가버렸네요. 3월 27일까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인도가 좋다고 했죠. 페트로브라스 1위 종목은 마이너스였는데 2위부터 지금 9위까지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더 강하게 치솟았네요. 그렇죠? 8만 돌파했네요. 8만. 엄청 지수 절대값이 크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수 절대값이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8만입니다. 8만. 자, 지금 릴리언스 대표 기업 0.68 올랐고요. HDFC 뱅크는 3.84로 좀 바뀌었습니다. 깨졌습니다. 타타그룹 2.97 올랐고 좀 왔다 갔다 했네요. 얘네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입니다. 상해도 21선 돌파했네요. 지금 미국보다 다 낫네요. 다른 나라가. 심천을 보겠습니다. 오, 심천도 21선 터치했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은 미국하고 비슷하다. 중국 시가총액 1위입니다. 중국 시가총액 1위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 텐센트가 2.21 정도 올랐고요. ICBC 은행, 알리바바는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귀주모테주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다 상해 뭐 본토 증시에 있잖아요. 텐센트나 알리바바, 홍콩이나 미국 같은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알리바바 이것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 지금 중국을 아예 그 시가총액 그 주식시장에서 빼버리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시진핑한테 한 발 더 트럼프가 다가갔기 때문에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는 만약에 또 미는 순간이 오면은 이제 저 수단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알리바바를 뉴욕 증시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것까지 지금 일단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 대만 갖고는 21선 W자 나왔는데 지금 21선을 못 넘겼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TSMC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마이너스네요. 에버그린 해운 중국 신탁금융지주 빼고 마이너스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사실 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 큰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자, 니케이는 21선 돌파했네요. 그렇죠? 얘도 W자인데 아주 강력한 W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 모습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역시 니케이는 빨간색이 대만에 비해서 훨씬 더 많네요. 자, 눈에 띄는 게 이 닌텐도가 제일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닌텐도 5.33 오릅니다. 1위 종목 도요타도 3.06 좋아요, 지금. 자, 닌텐도 지금 6월인가 7월 달에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나오죠. 뒤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중심입니다. 오, 우리나라도 좋아요. 우리나라는 니케이보다 한 발 더 앞서가죠. 21선 돌파하고 121선까지 안착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아요. 지금 쫙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두 손가락에 들어가죠. 세 손가락 정도에. 자, 코스닥은 지금 이동평균선 다 뚫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61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보셨는데 미주, 유럽, 아시아 다 봤는데 우리나라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아주 좋죠. 자,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오늘 1% 넘는 건 10위 안에 없네요, 또. 그렇죠? 1% 넘는 건 11위에 가 있네요. 현대중공업이 1.91, 하나오션이 1.50. 오늘 조선주들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 캡처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심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초반보다.
자, 원달러 환율 1427.35 조금 오르죠. 자, 미국이 이제 달러가 뭐 달러 가치가 다시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 뭐 사실 이것도 아직도 비싸다 얘기하신 분이 많죠. 지금 1,427원, 1달러에 1,427원이 사실 싼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력이 완전 훼손돼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정말 흔들려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이거 1,000원 아래로 가야죠, 1달러가. 아직도 그냥 셉니다, 솔직히.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자, WTI는 21선에 부딪혀서 지금 다시 62.27대로 내려오고 있네요. 아직도 트럼프가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없다. 파월 빨리 금리 인하해라.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다. 어제 또 얘기했어요. 또.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맨날 이겁니다. 아니, 기름값이 안정적인데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데 왜 금리 인하를 도대체 안 하는 거야? 파월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텐센트, 이 중국의 시가총액 1위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21선 회복했죠. 텐센트 홀딩스도. 뭐 어저께 잠깐 보고 넘어갔지만 로봇 지분 인수했다고 나왔죠. 이 로봇 텐센트 창업투자의 지분 보유 비중을 2.70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4분기에 컨퍼런스콜에서 이미 로봇 관련 사업을 언급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GE한 로봇, 이 인수가 앞으로 지분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네요. 약간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짝 지분을 인수해 놓은 다음에 점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성장을 보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GE한 로봇에서 비중은 아직 작지만 텐센트가 이제 로봇 사업까지 진출해버린다. 이 텐센트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기업을 다 갖다 붙여야 돼, 저기는. 그렇죠? 저건 네이버 하나로도 설명이 안 되고 카카오 하나로도 설명이 안 되고 저건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사업도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뒤로 가보세요. 저 중국의 아마존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 태주 21선 살짝 회복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CATL은 21선을 지금 돌파해서 회복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CATL 좋죠. 자, TSMC는 21선을 회복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TSMC, 뭐 새 소식은 없고 경기도나 리스크 이미 반영된 상태 어제 봤던 것이고 TSMC가 21선 저걸 돌파해야 대만 가권이 움직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도요타 자동차는 보세요. 니케이 증시가 센 이유가 이거죠. 대만 가권의 시가총액 1위 TSMC는 굉장히 21선에서 지금 버벅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강력하게 뚫어버렸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그렇죠? 지금 이 관세 우려 때문에 도요타, 혼다, 일본의 1, 2 자동차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지금 밑에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1위는 깨지지 않나요? 자, 우리나라 1위가 문제죠. 지금 도요타, TSMC 볼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1위 삼성전자. 와, 이거 정말 지긋지긋해. 이게 언제부터죠? 2024년 11월 달부터 거의 뭐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 마음을 이걸 이동평균선 지금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10, 25부터죠. 5, 10, 20, 60, 120 싹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보세요. 다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풀리는 그 과정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자, 지금 월드 IT쇼 2025에서 진화된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네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그 주말 될 때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 부스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이 코스닥의 시총일이죠. 오, 이건 좋죠. 자, 아까 전에 이 이동평균선이 모두 밀집한 과정에서 풀리는 과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풀리는 과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보시면. 그렇죠. 완전 뭉쳤다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그 회사 머크의 키트루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키트루다가 지금 특허 만료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 블록버스터가. 지금 키트루다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에브비의 휴미라를 제치고. 근데 이게 특허 만료가 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이게 바이오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럼 바이오 백긴,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방어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온 거예요? 바로 알테오젠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뜬 거 아닙니까?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제형 변경을 하면은 그 뒤에 바이오 시밀러가 또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돼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세계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 지금 알테오젠도 머크의 키트로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2,200억을 팔고 있다. 야,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자, 뒤로 가볼게요. 수급이 아쉽다고 항상 말했죠. 수급이 안 따라줍니다. 자, 일단 오늘 1위는 웹툰 관련주고요. 웹툰에 대한 세제 혜택 준다고 야권 대선 주자가 그 말한 게 계속 여파가 미치고 있고, 두 번째 비만 치료제입니다. 2.70%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세 종목이 상한가가 있어요. 지금 큐라티스, HK 이노엔, 인벤티지레까지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HK 이노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이 물론 비만 치료제를 지금 만드니까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오늘 간 건 K캡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성인 거의 10명 중에 9명 있으실걸요? 저도 있어요. 위식도 역류염 있으시죠? 신물 올라오는 거. 거기에서 이제 K캡정이 압도적인 지금 이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미국의 파트너사죠. 파트너사 세벨라한테 넘겼는데 세벨라가 미국 3상 임상 시험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주차나 8주차 치유율이 이 지금 다케다 제약의 란소프라졸이라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약품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HK 이노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유효성 평가 지표로 1차 평가, 2차 평가 지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저런 것들입니다. 신물 올라오면 막 가슴 쓰리고 이런 거죠. 그런 통증이 없어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 드디어 한국 시장을 장악한 K캡정이 북미로 진출할 가능성이 임상 3상을 통과해서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블록버스터가 또 탄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주 부럽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그래서 K캡정에 관련된 겁니다. 위식도 역류가 멈추니 주가는 위로 역류하면서 솟구치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드릴 건데 특별히 태양광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상무부가요 네.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태양광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대부분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최대 뭐 3,500%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네, 네. 그 진실이 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 이 미국에서 동남아산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광 셀이라든지 특히 실리콘 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동남아로 전부 다 포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동남아 4개국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광 셀, 예. 하기는 뭐 모듈, 뭐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회 수출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이제 그 예비 조사를 했고요. 그게 이제 최종 결정이 사실은 났습니다. 관세율이 최종 결정이 났고요. 이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5월 20일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 동남아 이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이 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자 그러는데 미국 수입 물량, 실리콘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거의 80%가 많네요. 예, 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이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최종 합상 관세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16.4%에서 250%입니다. 네. 여기서 16.4%는 하나솔루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래서 그 관세율이 낮은 거고요. 네. 이게 반덤핑 상계 관세를 합산한 겁니다.
태국은 375%에서 972%. 네. 베트남은 120%에서 814%, 캄보디아는 651%에서 3,521%예요. 3,521% 여기서 나온 거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는 협정을 안 했어요. 예비조사를 할 때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자료를 안 낸 겁니다. 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밉상으로 찍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 동남아 4개국이 그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들은 24년 6월 달경부터 확 줄기 시작했어요. 네. 왜 24년 6월부터 줄기 시작했냐면은 24년 6월 전에는 이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관세 면제를 해줬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면은 이 태양광 셀이라든지 패널들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들을 갖다 많이 늘려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전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셀이라든지 이 패널들이 수입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24년 6월 달까지는 관세 면제를 해줬었고요. 그 24년 6월부터 관세 면제를 갖다가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관세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동남아 4개국의 이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들이 저기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올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동남아 4개국은 확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한국. 아, 우리가요. 남모르게 웃고 있네요. 네, 지금. 그렇죠. 한국산하고 오. 우리 태양광 그 셀업체라든지 뭐 이 패널 업체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올 1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산이 그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저기 보시면은 한국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저기 네. 파란색 약간 있는 부분이 바로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산 중에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 기업, 말레이시아의 한국 기업계 저 수출이 많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다 한국 지표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러면. 다른 그 동남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다 폭락을 했는데 네. 유일하게 늘고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말레이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올해 들어서 한국산 태양광 셀은 753.54메가와트 정도로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베트남산 같은 경우는 24년 6월에 2.4기가와트 수준에서 25년 2월 현재 400메가와트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 그림이 있을 텐데 보시면은 이 셀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 저기 보시면은 미국 수입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1등이 여전히 말레이시아예요. 이 말레이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합산 관세율을 16.4%를 부과받은 한국 기업. 한국.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수출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장벽을 이렇게 높게 쌓는 것들은 바로 이제 어떤 나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면 결국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입김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 견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우회 수출로까지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사실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 4개국을 배제하고 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기 보시면 일본도 만들고요. 유럽에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도 만들어요. 예. 경쟁국들이 비교적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또 미국에도 있었죠. 미국에도 이제 퍼스솔라라고 있죠. 물론 실리콘 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방막형을 만들지만은 이런 어떤 경쟁 업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갖다가 조금 확장시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올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또 없잖아요. 이 태양광 셀처럼 이 각국이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쟁업체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어떤 이런 태양광 셀에서 번지고 있는 미국 그 어떤 수입 데이터의 어떤 변화들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
결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면은 중국의 그걸 갖다 배제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없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그 태양광셀 관세 부과가 의미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 나오셔서 미국 그 관세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요인인데 이걸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시면서 너무 그 긴장할 필요 없다. 배터리 쪽에서도 그런 산업적인 지형을 얘기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또 의견도 주고 계신데 네, 아유.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도 반사 얘기 이렇게도 오는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좀 이제 배터리 산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또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친환경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자금줄 이제 좀 다시 풀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 그건 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이 시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진보 진영 쪽에서 변호사들이 한 뭐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네. 자금도 모으고 있고 뭐 이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단체가 바로 그 데모크라시 포워드라는 단체예요.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거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에너지 해방, 그린 뉴딜 종식, 말까지도 무서워요. 네. 이걸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IRA, 그 다음에 IIJA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지원금들이 어떤 지원금들이 많이 나가냐면은 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지원금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대기질을 개선한다거나 안전한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공공충전소 얘기했죠. 공공충전소의 그 건설에 필요한 어떤 지원금들을 주는 안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청정 에너지랑 관련된 것들이죠. 이걸 갖다가 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부라든지 미국의 환경보호국 같은 데서는 기존에 나가던 지원금을 갖다가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단체들이 미국의 진보적인 환경단체들이 이 디모크라시 포워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 로드 아일랜드 연방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연방 법원은 연방 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정부기관은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할 무제한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좀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전 행정부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두 가지 법률을 아까 얘기한 IRA, IIJA 법이죠. 영구적으로 구속할 무제한적인 권한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임의로 그걸 갖다 중단시키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환경단체 6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모든 IRA 및 IIJA 보조금에 적용된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 명령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환경 보호에 관련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출하는 걸 갖다가 금지시킨 거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즉시 재개를 해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트럼프 영역 아니라는 거를 명시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가처분 소송이고요. 본안 판단은 또 따로 있어요. 네. 어쨌든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중단했던 지원금들을 갖다가 계속 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IRA법이 22년 8월 달에 그 통과가 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해체하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시간에 꾸준히 나와가지고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 열 몇 명 같은 경우에는 IRA법을 갖다가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갖다 명확히 했고요. 이번에는 상원 의원들 4명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네. 공화당 상원 의원. 그러니까 공화당 의석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공화당이 53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45석인가요? 그러니까 8석 차이가 나잖아요. 공화당 의원 4명만 이탈을 하면은 이 IRA법 폐지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하원, 상원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IRA법에 대한 어떤 폐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접어두셔도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 네네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 만한 이슈가 있는 게 이게 육상을 넘어서 해상까지 뭔가 배터리 전동화 그런 네네네. 시대가 열리려나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배터리에 대해서 그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는 거, 모빌리티 모든 분야의 어떤 동력원은 앞으로 배터리가 대체할 거라고 보통 다 생각을 하죠. 네. 이미 육상에서는 거의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는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항공 모빌리티, 뭐 UAM이나 이볼트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이제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이제 그 해상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워낙 덩치들이 크잖아요. 이쪽 부분을 갖다가 기존의 그 디젤 엔진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추진원들을 갖다가 과연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뭐 해양 모빌리티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성 SDI,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해군이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갖다가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터리하고 모터가 드디어 디젤 엔진을 갖다 대체하는 시대. 잠수함에서도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그 군을 통한 어떤 그게 그 실험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민간 부분으로 항상 퍼지잖아요. 네. 항상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쓰이는 건 대부분 뭐 군수 부분, 군사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선박 전동화의 어떤 틀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 굉장히 먼 얘기 아니냐. 물론 그 배터리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28년도 생산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실험은 언제부터 하냐면 올 3분기부터 바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올 3분기 잠수함용 배터리를 갖다가 해군은 최종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 이미 벌써 시제품으로 생산됐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해군이 정밀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연말부터 잠수함에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고요. 이런 잠수함 해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년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재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을 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젤 엔진의 단점은 뭐냐면은 잠수를 하게 돼가지고 디젤 엔진을 계속 가동할 수가 없어요. 잠수함 음파 탐지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육상, 이게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디젤 엔진으로 납축 전지에 그 전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수를 하게 되면 납축 전지에 전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배터리랑 모터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되면은 사실은 잠항 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어떤 용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를 갖다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하니까 그렇죠. 잘 쓰일 수 예, 있으니까. 뭐 예. 배출가스 절약은 물론이고요. 뭐 연료비 절약,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관광용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해안 여객선, 그다음에 전기 모터들. 예. 사실 그 북유럽을 가보면 요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 장착된 요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서서히 도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관세 이슈였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반사 이익을 얻는 거 그 부분도 있고 규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영도 확장의 의미에서 배터리 산업에 어떻게 이제 변화할지 한번 밑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대담한 대담 함께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을 잘 버텨주고 또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적도 실적인데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중에서도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주 트럼프의 수혜도 받고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대선 수혜도 겹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맥쿼리에서 이 호주의 투자은행이잖아요. 이 맥쿼리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뉴 아토믹 에이지라고 해서 새로운 원전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원전의 시대가 올 텐데 그 새로운 원전의 시대의 주인공은 아시아의 기업들이 그것을 리드할 것이다. 아시아의 기업들이 원전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서 뉴클리어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이다. 원전, 새로운 핵 연료의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전 부활 아시아가 주도를 할 것인데 결국에는 이 원전이라는 에너지가 탄소 중립에도 조건에 부합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각 국가들이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효율이 좋은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친환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원전이 주가 될 것이다. 에너지의 근원이 원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 원자로 건설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원전을 실제로 짓고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많이 들으셨죠? 소형 원전도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SMR을 상용화하는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SMR을 빨리 개발하고 이것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또 새로운 전력을 공급받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전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좀 더 커지고 있고 뉴 에이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기업들을 몇 개 픽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을 주로 픽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기업이 딱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고 동팡 일렉트릭이라고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있었고 일본의 미쯔비시 헤비라는 또 고부가가치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있었고요. 중국의 CNNP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호주 기업 보스에너지라고 해서 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CGN 마이닝 홍콩 역시 우라늄을 개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SMR과 APR 1400 부품을 만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르네상스의 주축이 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맥쿼리에서 픽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좋은 상황인데 트럼프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원전보다는 트럼프는 가스, LNG 가스 터빈의 모멘텀을 하나 더 얹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LNG를 가스를 많이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의 수요, 앞으로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 발전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가스 터빈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가스 터빈이란 자, LNG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이런 고온 고압의 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가스 터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급증하는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5개 회사밖에 없는데
5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 터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가 LNG 가스를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가스 터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도 지금 원전이 점점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야 원래 원전 정책에 긍정적이다라는 거 늘 알고 계셨죠. 근데 아직까지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원전에 대한 계획을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상대인 민주당은 그전까지는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에너지 믹스 많이 요즘 이야기 들으셨죠? 에너지 믹스를 하면서 어쨌든 원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스탠스가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SMR이나 초소형 모듈 원자로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결국엔 누가 다음 정권을 잡든지 원전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전 지금 3가지, 4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기회 잘 포착해 보시고 주가 올라갈 수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9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관세 네. 협정 잘 보시고요. 실적 시즌 대비도 철저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